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식사를 하고 나서 배가 무겁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더 자주 그런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60대가 넘으면서 소화가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루가 망쳐지곤 했죠. 오늘은 그런 소화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분들께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흔한 일이에요. 몸이 변하면서 위와 장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훨씬 더 편안한 일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비디오에서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4가지 식습관 변화를 하나씩 알아보기로 해요. 각 방법이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식사량을 줄이고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다란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불러서 오후 내내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위의 크기가 약간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덜 분비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 결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가스가 차거나 속이 메스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식사량으로 바꾸면 위가 덜 피곤해지고 음식을 더 잘 분해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매 끼니의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밥 한 공기를 먹는다면 그 절반만으로 시작해보고 조금 더 배가 고프면 한두 시간 후에 작은 간식을 추가하세요. 간식으로는 바나나 한 개나 요구르트 한 컵처럼 소화가 잘 되는 걸 선택하세요. 제가 실제로 해본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 아침에 작은 샐러드와 토스트 한 조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 오전에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됐고 점심때도 과식하지 않게 됐어요. 만약 처음에 적응이 안 된다면 하루에 3끼를 4끼나 5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8시, 오전 10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처럼요. 이렇게 하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화불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곧 몸이 적응할 거예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 평소에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으니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이 방법으로 소화가 좋아지면 매일의 활력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음식을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를 생각해보면 바쁘게 먹느라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켰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그게 문제로 드러났죠. 음식을 잘 씹지 않으면 입안에서 소화가 시작되지 않아요. 사실 소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입에서 일어나요. 타액이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주면 위가 덜 고생하거든요. 만약 음식을 급하게 삼키면 큰 덩어리가 위에 쌓여서 가스가 생기거나 소화가 지연돼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타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씹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야 해요. 실제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식사할 때마다 20번 이상 씹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입에 어문 음식을 삼키기 전에 최소 15-20번 씹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어보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본 방법은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먹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오늘은 천천히 먹어보자고 말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 대화도 더 많아졌고 소화도 좋아졌어요. 만약 혼자 드신다면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먹어보세요. 또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딱딱한 고기나 채소는 잘 씻기 어려우니 미리 썰어 놓거나 스튜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근이나 사과를 잘게 자르거나 죽 같은 걸 먹으면 씹는 게 수월해져요. 이 습관을 들이면 식후에 불편함이 줄고 영양도 더 잘 흡수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도 식사가 더 즐거워질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서둘러 먹는 건 젊을 때 습관일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 몸에 맞춰서 천천히 즐기자고요. 세 번째 변화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소화가 약해지면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더 문제를 일으키죠. 제가 예전에 매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했는데 먹고 나서 밤새 속이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소화 과정을 방해해요. 특히 커피, 술, 매운 양념,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이 소화불량의 주범이에요. 우리 60대 이상 분들은 위산 분비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피하는 게 제일 좋지만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적당히 조절하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매일 메뉴를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인 없는 허브티로 바꿔보세요. 저녁에는 매운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를 더 넣은 요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볶음밥 대신 샐러드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제가 해본 예는 주말에 가족 모임에서 매운 음식을 피하기 위해 미리 오늘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함께 건강한 메뉴를 먹었고 소화가 훨씬 나았어요. 또 트리거 음식을 메모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커피를 마시면 소화가 안 돼라고 적어놓고 피하세요. 만약 외식할 때는 메뉴를 잘 선택하세요. 레스토랑에서 기름진 프라이 대신 구운 생선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 변화로 소화불량이 줄면 매일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금지 음식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곧 몸이 감사할 테니까요. 이 세 가지 변화를 알아봤으니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제 세 번째 변화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으니 네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아침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걸 느끼시나요? 저도 60대가 넘어서 아침 식사가 하루의 기반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 변화는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소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아침을 가볍게 넘기거나 스킵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나이 들면서 위장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면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고 음식이 부드럽게 소화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아침을 제대로 안 먹고 커피만 마시던 때 오전 내내 배가 불편하고 피곤했었어요. 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시작한 후로 그 불편함이 훨씬 줄었답니다.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단백질,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섬유질은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소화 과정을 돕죠. 하지만 너무 많은 섬유질을 한 번에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나이대에 맞게 조절하세요. 구체적으로 아침 메뉴로 추천하는 건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소화가 쉬운 곡물이나 유제품이에요. 예를 들어 바나나 한 개와 요거트, 그리고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으로 시작해보세요.
바나나는 천연 섬유질이 많아서 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도와주고,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균형을 좋게 해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루틴은 깨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간단한 스무디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 바나나, 그리고 조금의 시금치를 블렌더에 넣어 부드럽게 갈아서 먹어요. 이게 왜 좋을까요? 사과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있어서 소화를 촉진하고, 시금치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7시나 8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잡아요. 만약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저녁에 다음날 아침 식사를 세팅해 놓아요. 예를 들어 토스트를 미리 구워 놓거나 과일을 세척해 놓는 거예요. 또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변화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아침에 작은 그릇으로 시작해서 배가 덜 부르도록 하세요. 제가 실제로 해본 예는 작년 여름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도입한 후예요. 매일 아침에 오트밀과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오전 내내 에너지가 좋았고 소화불량이 줄었어요. 오트밀은 소화가 느리게 돼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이라면 시도해보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유제품이 소화가 안 된다면 락토프리 요거트로 바꾸세요. 또 계절에 따라 메뉴를 바꾸는 것도 좋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수프나 죽으로, 여름에는 차가운 스무디로요. 이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되고 소화불량으로 인한 피로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 제가 이 변화를 통해 느낀 건 작은 아침 루틴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변화를 마쳤으니 다섯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는 부드러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게 소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나요? 저도 젊을 때는 운동을 무시했지만 60대가 되면서 매일 산책이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산책은 장을 자극해서 음식이 잘 이동되게 도와주거든요. 나이 들면서 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앉아서만 지내다 보면 소화가 더 느려져요. 부드러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위산을 균형 있게 유지해줘요. 특히 식후에 10-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효과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녁 식사 후에 바로 TV를 보며 앉아있으면 배가 더 무거워졌었어요. 하지만 산책을 시작한 후로 그 불편함이 사라졌답니다. 부드러운 산책이 어떻게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요. 장이 음식을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소화가 잘 되게 돼요. 게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게 소화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관절이 약해질 수 있으니 너무 세게 걷지 말고 부드럽게 하세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감상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은 아침 식사 후에 20분 정도 산책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을까요? 아침에 산책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소화가 원활해져서 오전 불편함이 없어요. 만약 저녁에 하신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작하세요. 너무 빨리 걷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속도는 느긋하게, 마치 산책하는 기분으로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9시나 저녁 6시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세요. 제가 해본 예는
작년에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했어요. 그 시간에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소화도 잘 됐고 스트레스도 풀렸어요. 만약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평평한 길만 걸어요. 또 산책 중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이게 장을 자극하고 산소를 더 잘 공급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집 앞 길을 10분 걷고 벤치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피로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 날씨가 안 좋다면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집안을 서성거리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요. 이 변화를 통해 소화불량이 줄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부드러운 산책을 일상화해보세요. 제가 느끼는 건 이 작은 활동이 건강을 지키는 비밀 무기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변화를 하나씩 알아봤으니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파 3에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걸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부분에서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식습관 변화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봤죠. 작은 식사량으로 자주 먹기, 음식을 천천히 씹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기, 건강한 아침 식사 드리기, 그리고 부드러운 산책하기. 이 변화들이 우리 60대 이상 분들의 일상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건 쉽지만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게 진짜 도전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몸의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내와 꾸준함이 더 필요해요. 오늘은 이 습관들을 일상화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공유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황금 아침 루틴의 핵심 요소로 감사함과 명상을 소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더해 소화 건강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5가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계획과 루틴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60대가 넘어서 깨달은 점은 나이 들수록 일상이 규칙적으로 흘러갈 때 몸이 더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식사량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겠죠. 아침 8시에 항상 같은 메뉴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은 주방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오늘 아침 바나나와 요거트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일 아침 눈에 띄는 대로 습관이 자리 잡아요. 만약 여러분도 시도해 보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식단 계획을 미리 세워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 끼니의 메뉴와 양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작은 샐러드와 토스트, 오전 간식 사과 1개, 점심 채소가 듬뿍 든 국수, 오후 간식 요구르트, 저녁 부드러운 찜 요리. 이 계획을 노트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면 매일 따라가기 쉽죠. 제가 이 방법을 써보니 처음 며칠은 잊어버릴 때가 있었지만 곧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됐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끔 실수할 수 있으니 다음날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소화 건강에 더 중요하니까요. 이 습관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팁은 기록하기예요. 매일 저녁에 그날의 식습관과 소화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작은 양으로 먹었고 천천히 씹었더니 오후에 배가 덜 무거웠다라고 적어보세요. 이 기록이 모이면
어떤 습관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본 예는 작은 노트에 매일 작성하는 거예요. 첫 주에는 첫 번째 변화, 식사량 줄이기 성공. 배가 가벼워짐. 두 번째 주에는 두 번째 변화, 천천히 씻기 식후 불편함이 줄었음처럼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기록이 부담스럽다면 핸드폰 앱을 사용하세요. 요즘 나이 든 분들을 위한 간단한 헬스 앱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피느팔 같은 앱에서 식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칼로리와 영양소를 추적해줘요. 제가 처음에는 앱을 다루기 어려웠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니 금방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 기록 습관이 쌓이면 소화불량이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이제 각 습관을 더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변화인 식사량을 줄이고 자주 먹기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면 주방 환경을 바꾸는 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접시를 작은 크기로 바꿔보세요. 큰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무의식적으로 더 많이 먹기 쉽잖아요. 제가 집에서 작은 보울을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양이 줄었어요. 또 간식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오전과 오후에 배가 고플 때 미리 세팅된 바나나나 견과류를 두는 거예요. 만약 외출할 때는 가방에 작은 스낵을 넣어두세요. 제가 산책가기 전에 포켓에 사과를 넣어 놓으면 중간에 간단히 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식을 건강한 것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것만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튀긴 과자 대신 말린 과일이나 채소를 썬 걸로요. 제가 경험한 건 이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 체중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에너지가 고르게 분배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처음에 배가 자주 고프면 물을 더 마시면서 버티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가 더 나빠지거든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이 작은 팁들이 쌓이면 첫 번째 변화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변화, 음식을 천천히 씻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식사 시간을 의식적으로 즐기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 순간을 즐기자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은 매 끼니마다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만약 혼자 드신다면 창밖 풍경을 보며 한 입씩 음미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이걸 실천한 결과 소화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식사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또 가족과 함께 먹을 때는 대화를 늘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음식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대화가 식사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고 씹는 횟수를 증가시켜요. 만약 씹는 걸 잊어버릴 때는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5분마다 알림을 설정해서 천천히 먹고 있어요라고 알려주면 돼요. 제가 해본 예는 저녁 식사에서 20번 씻기 챌린지를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세어보는 게 어색했지만 곧 습관이 됐어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타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습관이 특히 중요해요. 만약 치아나 잇몸이 약하다면 음식을 미리 잘게 자르거나 블렌더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시작하세요. 이 방법으로 두 번째 변화를 유지하면 식후의 불편함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세 번째 변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면 대체 옵션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게 키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대신 허브티나 부드러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항상 카페인 없는 차를 비축해 놓으니 유혹을 이기기 쉽더라고요.
또 쇼핑할 때 메뉴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슈퍼마켓에서 매운 조미료가 든 제품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우선으로 사세요. 제가 실제로 하는 건 주말에 주간 식료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금지 음식, 매운 김치, 튀긴 음식이라고 적어놓고 대신 샐러드 재료, 구운 생선을 추가하는 거죠. 만약 외식할 때는 메뉴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레스토랑 앱으로 미리 봐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친구들과 만날 때 오늘은 소화에 좋은 메뉴로 가자고 제안하면 다들 동의하곤 해요. 이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 몸이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게 돼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면 가끔은 허용하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한 번만 매운 음식을 먹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건 금지보다는 조절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대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해 보세요.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 줄면 매일의 삶이 더 쾌적해질 거예요. 네 번째 변화, 건강한 아침 식사 드리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죠.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아침 루틴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시작하세요. 그 다음, 물 한 잔을 마신 후에 작은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루틴은 7시 30분에 일어나서 8시에 스무디를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사과, 바나나, 시금치, 그리고 조금의 요거트예요. 이걸 블렌더로 갈아서 먹으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고 소화가 부드럽게 돼요. 만약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날 저녁에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과일을 세척해 놓거나 오트밀을 미리 불려두세요. 제가 해본 예는 겨울에는 따뜻한 오트밀을, 여름에는 차가운 스무디를 바꿔가며 했어요. 이 변화가 지속되려면 변화를 즐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침 식사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만약 혼자 사신다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며 먹어보세요. 이 루틴을 지키다 보니 하루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화,